안녕하세요. 제가 요새 영화 몇 편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그 클래식 음악 카페에서도요, 어, 이한 감독이 만든 영화, 아주 컨트로버셜한 영화죠. 그 색계에 나오는 그 영화 음악 중에 브람스의 그 말년에 아주 서정적인 그 단순한 곡이 있는데 인터메조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이현 감독이 색계 영화의 두 주인공이 만나는 장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클래식 음악 카페에 왜 이현 감독이 브람스 제 뒤에 저기 보이는 피아노 앞에 앉으신 그 브람스의 말년에 그 아주 굉장히 낭만적이고도 간결한 피아노곡을 썼는지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분 계시면 그 클래식 음악 카페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도 영화 두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편은 다 삼각관계가 그 주 테마인데요. 그 특히 사회 계층, 빈부의 격차가 심한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젊은이의 그 야망과 사랑과 좌절과 실패 그리고 범죄에 이르는 그러한 과정을 다룬 영화 두 편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그래서 제가 여기 영화 두 편이 예전에 흑백 영화 A Place in the Sun 그 젊은이의 양지라고 번역이 된 그 영화 몽고메리 크립트하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나오는 영화하고 그 최근에 나온 그 우디 알렌의 영화 매치 포인트의 영화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영화가 아주 그 구조가 굉장히 그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는데, 즉, 그 American Tragedy와 이 British Comedy, British Fortune, 이때 Fortune이라고 하는 거는 우디 알렌은 결국은 이 비극이냐 희극이냐로 가는 거는 결국은 운이다 라고 하는 약간의 블랙 코미디적인 성격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넘겨보면요. 어, A Place in the Sun은 1951년작인데 1925년에 나온 그 An American Tragedy라고 하는 소설을 나중에 그 이듬해 이제 영국으로 나오고 이거를 결국은 51년에 조지 스티븐스 감독이 영화로 만든 겁니다. 조지 스티븐스 감독은 아주 그 서부 영화 감독으로도 유명하고요. 그 자이언트 같은 그러한 정말 대작을 만든 그러한 정말 미국의 영화 감독 중에 걸출한 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세 명의 아주 주인공도 대단히 유명한 분이 나오죠. 몽고메리 크립트. 뭐 더 말할 거 없이 그 당시에 성격파 배우고 미남 배우죠.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뭐 더 말할 나위 없고요. 셜리 윈터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지만 조금 그 조연급으로 많이 나오는 여자가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검사가 레이먼드 버라고 하는 이 배우가 나옵니다. 이 배우는 그 당시에 60년대 페리 메이슨이라고 하는 이 TV 드라마 그 수사물로 너무너무 유명했던 그러한 주인공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검사로 나오게 됩니다. 요거가 이제 어, 저 포스터죠. 그 당시에 나왔던 포스터인데 그 세 사람이 어떻게 얽히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그러면 결국은
이 영화는 결국은 이제 그 하층민의 그 젊은이가 하층민의 그 여자와 상류 계층의 여자 사이에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몽고메리 크리프트가 시골에 있다가 뉴욕에 먼 친척이 되는 재벌 그 친척이 있어서 구직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에 취직하면서 그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여직원과 데이트를 하게 되고 사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을 잘하니까 이제 그 친척 그 재벌집에서 집에 초대를 합니다. 집에 초대를 해서 이제 그 화려한 그 상류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지울까요, 이거를? 이제 이 몽고메리 크리프트가 처음으로 그 정말 아주 대저택에 가서 어리둥절하고 앉아 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고. 그런데 그때 이제 나중에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집으로 들어와서 엄마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기 멀리서 몽고메리 크리프트가 바라보고 있죠. 근데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눈에는 저 사람은 거의 투명 인간입니다. 눈길조차도 안 주고 있는 것조차도 개념치 않는 그런 아주 없는 사람 취급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파티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파티에 초대를 받게 되는데 이 몽고메리 크리프트는 상류사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빌빌 돌아다니다가 어떤 방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당구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구대에서 혼자 당구를 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가 둘이 만날 때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어서 특히 남자분들한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자는 처음에 남자를 볼 때 그 사람의 뭐라 그럴까 얼굴도 물론 보지만 그 사람이 뭔가 몰두하고 있는 거 뭔가 잘하고 있는 거에 관심을 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자, 한번 장면을 볼까요? 이게 이제 그 당구대 방을 지나가다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당구 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때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모습이 아마 20세기의 가장 여배우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수많은 영화 중에서도 아마 본인이 가장 예쁘게 나온 영화가 이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구 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뒤에서 보게 되는데 이 몽고메리 크리프트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당구 치는 실력을 보는 겁니다. 당구 공을 보는 거죠. 근데 놀라울 정도로 명기 정말 그 실리쿠션으로 치는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와우 하고 놀라게 되고 비로소 이 당구 친 녀석이 누군가를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존재를 이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아주 애교 있는 모습입니까? 당구 내 큐를 갖고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사귀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존재조차 없었지만 당구 치는 모습 하나에 말하자면 좀 시체말로 뿅 가게 된 그런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사귀게 되고 이제 두 사람은 이 대부호집에 이 호수가 있는 별장에까지 초대받아서 갑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아직 이렇습니다. 현실은 공장에서 일해야 되고 공장에서 일하는 이 여자 직원과 계속
데이트를 이어가게 되고, 공장이 끝나고 이렇게 이제 뭐 선술집 같은 데서 사귀게 되고, 결국은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이 호수가 있는 별장에 초대돼서 아주 즐거운 한때를 보내지만 마음은 무겁기 짝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살리를 느끼고 그 여자를 이 호수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배를 타게 됩니다. 배를 이렇게 타게 되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 여자를 여기서 어떻게 빠뜨려서 익사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셜리 윈터스는 마음속으로 불안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거를 못 참고 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돼서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 결과는 이 여자는 수영을 못해서 빠져 죽습니다. 몽고메리 크립만 헤엄쳐서 나옵니다. 이 여자를 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고 이 페리 메이슨으로 유명한 레이먼드 버러가 기소를 하게 되고 그 재판정에서 그 배심원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사람은 이 여자를 죽이려고 호숫가로 데려가서 마구 이 노루 때리고 이 물속에 쳐넣었다고 아주 강력한 검사의 그 증언이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이 살인죄를 받게 되고 처형 당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 몽고메리 크리프트 어머니가 교도소를 찾아와서 내가 살인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으로도 이미 유죄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매치 포인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치 포인트는 이 우디 알렌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디 알렌이 이제 스칼렛 요한센을 이제 이 여자 그 주인공으로 기용해서 영화를 이제 이끌어 가는데요. 그런데 이 매치 포인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공이 이 네트에 닿았을 때 상대방 쪽으로 넘어가면 내가 그 매치에 이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지금과 같은 이러한 삼각관계 똑같은 구조인데요. 그런 탐욕, 욕망, 또 어떤 도덕률 이런 가운데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행위나 그거의 결과를 지배하는 것은 운이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우디 알렌의 어떤 이 약간 블랙 코미디적인 시선이고 여기 보면 주인공이 처음에 책을 하나 읽는데 그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마 이 영화의 결과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어떤 심볼릭한 어떤 그 장면으로 집어넣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그 매치 포인트의 이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세 사람이 등장하고 이제 이 스칼렛 요한슨은 좀 모델 일을 하는 미국에서 온 그냥 그런 모델이고 이 남자 주인공은 이제 그 테니스 코치입니다. 뭐 좀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테니스 코치고 그 뒤에 여자는 이 영국의 아주 대단한 집안의 딸입니다. 이렇게 셋이 엮이게 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젊은이의 양지와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하층에 속했던 그 여인 사귀었던 여자가 임신을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이 우디 알렌의 영화에서는 거기서 행운이 되는 거는 이 브리티시 말하자면 그 코미디가 되는 거는 이 반지가 이 마지막에 던지게 되는데 이게
물로 빠지지 않고 안 빠지고 튕겨서 나오면서 이 주인공이 말하자면 이 길티 말하자면 그 범죄자가 안 되는 그런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뭐 자세한 거는 영화를 보시면 되니까 뭐 더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처음에 이 테니스 코치여서 아주 부잣집 아들의 코치로 소개받는 장면입니다. 이래서 이제 상류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고 그 여자네에서 뭐 오페라를 보러 갔는데 따라가게 되고 이러면서 상류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류사회 이 남자가 애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애인이 바로 스칼렛 요한센입니다. 근데 그 집에 가서 이 탁구를 치게 됩니다. 그 전편에서는 그 당구를 치는 장면이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여기서는 탁구를 치는데 스칼렛 요한센이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의 강력한 스매싱에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포스도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이 스칼렛 요한센 나한테 이 스매싱 하는 걸 하나 배워라. 그러면서 이 폼을 가르쳐 주면서 저런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됩니다. 당구 치는 장면과 여기서 탁구 치는 장면이 굉장히 대비가 되면서 동일한 어떤 그 모멘텀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마 우디 알렌이 생각했던 그러한 구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상류사회의 그 오빠 동생하고 이 스칼렛 요한센하고 이 테니스 코치인 주인공이 이제 같이 어울려서 뭐 식사도 하러 가고 지금처럼 영화를 보러 갑니다. 영화 제목이 마침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스인데 이 영화는 그 체게바라 그 남미의 풍운화 체게바라의 남미의 그 오토바이 여행의 그 일정을 담은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소개를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영화를 보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그 영국의 그 상류사의 별장에 가서 그 스칼렛 요한슨이 약간의 따돌림을 당해서 이제 비 오는데 밖에 나가는데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이 그거를 못 참고 어떤 말하자면 욕정에 이끌려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그 재밌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영화 보러 가면서 이제 이 두 커플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상류 사회의 그 메뉴죠. 뭐 트러플이 나오는 요리나 뭐 캐비어 나오는 요리를 주문합니다. 그런데 이 테니스 코치인 주인공은 로스트 치킨을 주문합니다. 이거는 뭐 서민 음식이죠. 그러니까 음식에서도 벌써 차이가 왕창 나고요. 그리고 그 와인을 시키는데 필리니 몽라시라고 이 부르고뉴 와인 중에 화이트 와인의 아주 대표적인 와인이죠. 아마 이 와인은 감독인 우디 알렌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러한 와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그 영화 장면이나 또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키는 거나 또 거기서 나온 와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상류 사회와 또 그러한 어떤 하층면의 그 계급 간의 간극을 굉장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 그 오빠하고 이제 스칼렛 요한센이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요. 테이트 모던, 런던의 굉장히 유명한 화력 발전소를 그 미술관으로 만든 게 테이트 모던이죠. 테이트 모던에서 이 두 주인공이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는데 다시 만나서 이제 불륜에 들어가게 되고
어, 이 스칼렛 요한슨이 이 전작과 마찬가지로 임신을 하게 되면서 정말 갈등과 이제 불안이 고조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인하기로 작정하고 이 스칼렛 요한슨이 사는 집 아파트로 가서 그 이 이 무장 강도가 들어온 것처럼 하기 위해서 아무 애꿎은 그러한 그 밑에 집에 사는 노파부터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스칼렛 요한슨도 죽이고 두 명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맙니다. 이거는 아마 그 영화를 촬영하면서 우디 알렌하고 이제 스칼렛 요한슨이 만나서 아마 얘기를 나누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오페라 아리아들이 음악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비제 진주잡이에서 나오는 귀에 나오는 그대 음성. 이게 살인을 벌이고 있는 그런 이제 와중에서도 이런 이제 오페라 아리아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또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우나 푸티바 라그리마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라든지 이런 오페라 아리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우디 알렌은 이 전작인 플레이스 인 더 선의 조지 스티븐슨 영화의 그 비극적 결말을 약간의 브리티시 코미디처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그 매치 포인트라고 하는 어떤 운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생의 희극과 비극이 결국은 매치 포인트에서 네트에 맞은 공이 이쪽으로 넘어가냐 내 쪽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결정되는 것 같은 그런 운이 이 영화에서는 결국 이 두 명의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지 않게 되는 결말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지 스티븐스는 그 아카데미 다이렉터 상을 2번이나 받았는데 아마 이 영화로 우디 알렌은 상은 받지 못한 걸로 제가 기억이 듭니다. 오늘 제가 영화 두 편을 어떤 사회 계층 간의 어떤 갈등, 또 남녀 간의 삼각관계, 그리고 이 계층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하는 젊은이의 어떤 희망과 야망과 좌절과 결국은 죄악, 이런 것들을 다루는 두 편의 영화를 아주 명문 감독인 조지 스티븐스와 우디 알렌 영화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어떻게 좋은 좀 교훈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